예, 오늘 긴 시간 동안 자리를 함께 해주신 충남도민 여러분, 충청남도의 주권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렇죠. 주권자, 주인이십니다. 적어도 지난 시절에 선출된 대통령과 도지사와 시장 군수님이 결과적으로는 주인 노릇을 하지 않으면 안 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우리의 상식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그 믿음이 18년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국민들이 허락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그 믿음이 어떻게 보면은 모래알처럼 흩어지기 쉬운 조선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이 근대화 시켜줘야 혀 라고 하는 식민지 사관의 뿌리이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역사 이래로 늘 우리가 강요받아왔던 것은 아이고 이렇게 뭉치면 다들 말 많고 사공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이 끌고 가야 되는 거다. 역사라고 하는 건 그런겨. 이 믿음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무수히 교육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저는 선진국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믿음은 사공이 많으면 배는 안정적으로 빨리 간다. 이러한 믿음으로 저는 바뀌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 20세기 식민지를 과거의 역사로 만드는 일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금속 활자 발명 이래로 민주주의 영역에서 세계의 최첨단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비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제가 언뜻 보니까 윤석 의원님 끝까지 계셨습니다. 우리 저 공주의 우리 도의원님 윤석 의원님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뵈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집행부로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안을 만들어서 의원님들과 의회에 좋은 안을 제출할 것이냐가 지금 고민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지사가 사람들 불러다가 쭉 정해놓고 나서 의회의 권능을 무시하는 거 아니요?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의 민주주의 헌법에서는 집행부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의회의 역할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정상적 민주주의 국가를 한다면 의회 권력이 대통령과 도지사의 권력보다 저는 더 세지는 시대가 빨리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지사의 그 고독한 결정은 위험합니다. 제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여기도 눈에 밟히고 저기도 눈에 밟히고 여기도 눈에 밟혀가지고 쫓겨가지고 에이 밀어붙여 이러면 도지사 직을 또 대통령직을 제대로 하려면 한 번 결심한 거 뒤로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물러섰다가는 권위와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집행부의 지도력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의 결정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최근에 나온 책 중에 대통령의 오판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들의 오판이 가져온 여러 가지 불행한 사례들을 열거한 책입니다. 그 첫 번째 편이 위스키 소비세를 놓고 벌어졌던 그 주 이름을 내가 얼른 기억이 안 나네요. 전쟁까지 났던 독립전쟁 직후의 위스키 소비세에 대한 결정이었습니다. 어찌됐든 결론은 소수의 사람이 결정하는 것, 소수의 지도자가 결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 소수의 사람이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의 권한을 위임받아가지고 결정을 해놓은 것이 만약에 무너져버리면 그 양반은 임기 중에 그럼 집에 갈 수도 없고 임기를 채우는 동안에는 아주 무력한 사람이 되고 그러면 그 사이 그 사회와 국가는 절단나버립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는 의회 권력이 가장 안정적으로 가장 강력한 구조여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모임이 의회의 권능과 의회의 예산 심의에 대한 권한을 침해하는 모임으로 저는 오도되거나 그렇게 오해되지 않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 그런 마음으로 저도 이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리 도의회 의원님이신 윤석 의원님을 앞에 놓고 그렇게 말씀 올립니다. 예.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충청남도 200만 도민들의 대의기관은 의회입니다. 도지사는 집행부를 위해서 선출된 권력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집행부가 의회에 이제 2011년도 예산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의회에 중요한 조례안을 내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결정을 어떻게 할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이 대통령제의 13년 이것을 가만히 지켜봅니다. 김영삼 대통령 것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18년의 기간을 가만히 기억해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철들고 나서 대통령직 수행하는 것을 그렇게 관심 있게 본 것은 고 3대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까지 치면 이제 4대에 걸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첫 번째 그 기간을 보면서 느꼈던 제 교훈은 소수 지도자의 고독한 결정의 시대는 끝나야 합니다. 옛날로 치면은요, 어머님들의 그 한과 눈물을 바탕으로 해서 유지되는 가족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허구입니다. 모든 사람의 가족 구성원들이 가족 구성원으로서 행복해야 합니다. 지도자 스스로가 거의 자기 목숨을 건 고독한 결정을 통해서야만 끌고 가는 그 나라는 나는 정상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제가 봤던 민주공화정, 우리 대한민국의 지난 18년여의 과정을 보면 그렇게 위험한 겁니다. 오늘날 이명박 대통령이 설정하고 있는 주요한 의제를 보세요. 이 의제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것은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큰 고통일 뿐만이 아니라 그 대통령의 고통은 대한민국의 위기이고 고통이기도 합니다. 저는 민주주의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민주화운동을 했던 세대입니다. 제 목표는 독재자를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민주공화정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고 우리 사회에 더 많은 평화를 가져다주기 때문에 그런 좋은 민주주의 제도를 저는 정착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러한 모임은 소수 지도자의 고독한 결정의 시대를 끝내는 그러한 좋은 모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것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의회가 가지고 있는 조례 제정과 예외 결산에 대한 권능에 대한 도전이 아닙니다. 이건 집행부 스스로가 자기의 안을 정리해 나가는 주민공청회의 한 21세기 유형에 불과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의회하고의 예산심의 및 의회의 권능과 이 자리 모임이 대립되는 가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그러한 관점에서 이 제도는 도지사가 해당 실무의 관료가 어떻게 자기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막다른 골목에서 주권자인 여러분들한테 지금 매달리고 있는 현장입니다. 지금 현재 이 지도자와 소수의 관료만 가지고 결정하기에는 너무 많은 주제가 있습니다. 주권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듣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질서 내에서 새로운 소통과 대화의 수단이 열림으로 인해서 이제 집단지성의 시대가 만들어집니다.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은 트위터를 통한 많은 분들의 제안이 만들어준 슬로건입니다. 또한 도청 이전 신도시와 도청의 호화 과대청사 논란에 대해서 저는 또한 트위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인터넷의 수준이 또 대중공간에서의 쌍방향의 대화의 수준이 집단지성의 시대로 돌입하고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오늘의 이 만남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21세기 새로운 집단지성의 시대, 이 집단지성을 이렇게 말하면 어려운 것 같지만 이 집단지성의 시대를 빗나가는 기업은 다 망하게 돼 있습니다. 커스터마이징에서 유명한 세탁기 제조 회사들이 주부님한테 물어서 세탁기 설계하는 것은 이제 엊그제 일이 지난 엊그제 일입니다만 벌써 더 나가 있습니다.
이미 새로운 상품 자체를 소비자가 이미 결정하고 있고 심지어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 집단지성의 시대를 정치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 시대의 요구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행하는 이 자리의 유대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는 이 모임이 가지고 있는 또한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익집단의 대변자로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이익집단의 구성원입니다. 그렇습니다. 학생, 주부, 보육단체, 수산업, 농업, 임업, 중소기업 모든 곳곳에 우리 사회는 이제 촘촘히 많은 이익집단의 조직과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문제는, 지금 민주주의의 위기는 이 수많은 이익집단이 시민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균형 감각 있게 누군가 결정해 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투표권이 없는 아동의 권리는 누가 보장해 줄 것이죠. 아동들은 단체를 결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동은 자기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 투표 과정에서 자기를 대변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의제에서 밀려버립니다. 결과적으로 그 이익집단들 간의 싸움의 힘의 균형만 가지고 민주주의가 이익집단 간의 싸움의 힘의 결과라고만 치부돼 버린다면 그 민주주의는 위험해집니다. 이익집단을 뛰어넘는 시민으로서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시민은 노동자이기도 하고 중소기업인이기도 하고 학부형이기도 하고 노인이기도 하고 여성이기도 하고 남성이기도 합니다. 이미 이 한 몸에 존재해 있는 이 시민이 시민 공동체의 의식을 가지고 자기의 주권자로서의 의사결정을 어떻게 참여할 것이냐의 문제가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는 또한 모임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번 모임이 가지고 있는 큰 의미에 대해서 그렇게 네 가지로 제 소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오늘 정해주신 10가지 주제에 대해서 포함 안 되신 보육단체와 그 아동 그리고 지역별 과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이 과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1차적으로 좀 실험입니다. 이 실험에 대해서 저는 일단은 무거운 권고로서 오늘의 결론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박수 한번 안 치실랍니까? 최종 결정이라고 얘기하면 의원님들한테 제가 혼납니다. 그것은 또한 도지사의 탄핵 사유가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최종적인 예산 결정권은 의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의견을 결정해내는 최종 결정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가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그러하기에는 아직 우리의 논의나 이 첫 만남이 여러 가지로 주제를 설정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다고 다들 지적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권고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주제에 이미 17개 과제에 포함되어 있으나 10개 과제에 들어가지 않았던 주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살펴볼 것입니다. 또 17과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8개 분야 총 몇 개죠? 59개 과제를 뛰어넘는 다른 영역에 대해서도 사실은 모든 곳에 관심을 가져가는 행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형성되어진 오늘의 논의를 저는 무거운 권고로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내년도 예산안과 도정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근데요, 오늘 사실은 저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지난 110여일 동안 도지사 관사에 저녁에 앉아가지고 잠을 못 자겠어요. 낮에 봤던 어떤 분들, 또 저녁 때 만났던 어떤 분들, 그분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눈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곧 제 멱살을 잡을 것처럼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그 가지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 많은 과제에서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적 과제들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 주제를 놓고
아이고 1번 누를까 2번 누를까 3번 누를까 고민하는 걸 보니까 동병상련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예, 같이 그런 마음으로 도정을 함께 해주십시오. 언제든지 열어놓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아진 좋은 품질의 정책과 좋은 품질의 예산안들이 또 의회에 가서 의원님들한테 또 다른 의회의 권능으로 또한 심사될 때 훨씬 더 일순을 줄여드릴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채 정리도 안 된 의견 가지고 가면은 혼납니다, 의원님들한테. 잘 정리돼서 또한 그렇게 충남 도정이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오늘 그런 도정의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장차로는 주민 참여형 예산 제도를 의회와 함께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 또 충청남도의 아주 중요한 아주 살이 걸려 있는, 또 도지사가 볼 때는 도저히 A냐 B냐 왼쪽으로 어느 길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도저히 혼자 스스로 결정 내릴 수 없다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좀 더 넓은 단위에서 광장의 토론도 한번 조직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구조를 더 만들어 볼까 이런 제도적인 많은 과제들을 느꼈습니다. 이게 딱 보니까 우리 김홍장 의회 부의장님도 와 계시네요. 우리 김홍장 도의회 부의장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께 저는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또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깨어있는 시민과 참여하는 주권자로서의 보람을 드리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충남도민 여러분, 충청남도가 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의 새로운 이정표를 아주 오늘 위대하게 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